해외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한국의 지금만을 알아주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한국의 70년대나 80년대 같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기억해주는 외국인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과거 한국의 복싱 선수들을 그리워하는 해외 네티즌의 장문의 글이 하나 올라와 주제로 선정해보았습니다. 2022년 현재 격투기 산업은 축구나 야구 같은 메이저 스포츠 못지않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동현, 정찬성과 같은 유명 격투기 선수들이 이제는 연예인보다 더 인지도가 높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의외로 과거부터 격투기 관련 스포츠에서는 세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싱이 있었죠. 먼저 외국인 글쓴이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90년대까지 한국에는 훌륭한 복서들이 많았습니다. 장정구, 문성길 같은 복서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아시아인들 중에 보기 드물게 더 높은 체급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한국 복서들의 직관적인 싸움 스타일과 똑똑한 지능, 그리고 미친 투지와 체력은 내가 한국 복싱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복싱은 거의 사라졌고 그 자리는 MMA가 차지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복싱은 가난한 사람들의 스포츠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격투기 중에 과거 한국의 복싱을 가장 좋아하고 있고 너무나 그때가 그립습니다. 도대체 한국 복싱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외국인 글쓴이의 내용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한국은 복싱계를 주름잡는 걸출한 스타를 항상 배출해왔고 그 어떤 나라보다 화끈하고 투지 있는 한국인들의 복싱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안타까워하는 글이었죠. 그러면서 나름 복싱 강국이었던 한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도 한국인들의 복싱 스타일을 너무 좋아했다며 각자의 생각을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신이 암시했듯이 한국은 30-4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부유해졌다. 한국인들의 인구 통계와 수익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던 7-80년대에 몸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복싱이었고 그만큼 절실했던 한국인들이었기에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유명 선수들이 등장했지만 이제 한국은 반대로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에 가난의 스포츠라고 불리던 복싱이 당연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무술인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복싱의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요. 김덕구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점점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회피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구두 닦기와 허드렛 일을 하며 산전수전 끝에 프로가 된 김덕구 선수는 삽시간에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지만 198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레이 맨시니 선수와의 타이틀전에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향년 26세라는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희망이었던 김덕구 선수의 죽음은 전 국민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었죠. 말 그대로 가난했던 당시 한국인들에게 한국 복싱 선수들의 세계적인 활동은 많은 희망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실제로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명 헝그리 정신을 가진 한국의 복싱 선수들은 믿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한국에 권투하면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라는 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홍수환 선수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멘트입니다. 1974년 4월 당시 동양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선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정 시합에서 아놀드 테일러를 15라운드 동안 4번이나 다운시키며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원정 경기에서 타이틀을 획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때 홍수환 선수가 인터뷰에서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바로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 복싱은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당당히 실력으로 챔피언이 되는 모습에 자신감을 얻은 한국 복싱계는 유재두, 염동균, 김성준, 김상현, 박찬희, 김태식 등 챔피언을 연거푸 배출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80년대 복싱 붐을 이어받은 선수는 장정구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세계 챔피언은 파나마의 사파타였죠. 장정구는 경기 초반부터 사파타를 거치게 몰아붙이며 맹공을 가했고 3분여 만에 사파타가 백기를 들며 세계 복싱계의 일명 짱구 시대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정구 선수는 WBC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상을 85년, 86년, 87년에 걸쳐 3년 연속 수상했고 2000년엔 WBC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복서 25인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경량급의 장정구가 있다면 미들급에서는
박종팔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 최강의 주먹, 일명 동양의 호랑이나 불리던 박종팔 선수가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것 1984년 새롭게 신설된 국제복싱연맹에서였습니다. 당시 슈퍼미들급 초대 챔피언인 머레이 서덜랜드와의 일전에서 세 차례 다운을 주고받는 난타전을 벌였고 결국 11라운드에 박종팔 선수가 특유의 몸통 공격으로 KO 승을 거두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선수들이 있었기에 한국 복싱계가 빛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외국인들도 그런 한국의 복싱 영웅을 그리워하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복싱 영웅들을 기억하는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싱은 예로부터 배고픔과 가난의 대명사였죠. 절박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배고프지도 않아요. 펀치를 날릴 때 나에겐 복싱이 전부다. 다른 선택권이란 없다라는 절박함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는데 한국인들은 이제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복싱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건 더 이상 레전드 선수들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한국 복싱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복싱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다. 재능 있는 선수들은 모두 MMA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마라톤도 마찬가지야.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봉주를 넘는 기록을 내는 선수가 없어. 더 이상 맨발에 투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한국이 급성장한 건 놀라운 일이지만 가끔 한국인들이 가난했을 때 보여준 투혼이 그리워지기도 해. 한국의 급성장 때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이제 한국은 돈이 많이 드는 골프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돈이 별로 필요 없는 마라톤과 복싱에서는 좋은 기록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솔직히 이해는 가.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도 여유가 되는데 굳이 고생길이 험한 힘든 스포츠를 시키고 싶지는 않겠지. 돈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스포츠를 시킬 거야. 한국의 복싱계를 평정할 때가 그립다. 그땐 정말 재밌었어. 한국 선수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처럼 주먹을 날렸다. 마치 복싱이 자신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진심이 담겨 있었지. 아마 당시에는 저처럼 한국인을 응원하는 외국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어요. 국적을 초월할 정도로 매력이 넘쳤죠. 복싱은 정신력이야. 지금 한국은 워낙 부유한 나라지. 그때만큼 정신력으로 무장한 선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헝그리 정신은 사실 한국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열악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헝그리 정신이 필요했지만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한국에게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더 이상 배고픈 복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난 지금도 가끔 그때의 복싱 경기를 보곤 한다. 지금도 복싱 경기를 즐겨보지만 그때만큼 짜릿한 느낌이 들지 않거든. 한국의 과거 선수들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겠지. 이상으로 한국의 복싱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